네, 현재 시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하락이 더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참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상황실 준비해 봤고요.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실적 기대주가 된 알테오젠의 상승입니다. 1,800억 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어떤지, 또 이로 인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라는 리포트를 오늘 봤어요. 네, 리포트 바인가요? 네,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나온 성과가 그래도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요즘 시세가 좋은 뉴스 나오고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이죠. 근데 그런 걸 무릅쓰고 그냥 쭉 달릴 수 있는지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인간 히알루로니다나제 이쪽에서 일단 원천 기술 관련된 쪽에 대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기술 수출을 완료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마일스톤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 1억 4,500만 달러. 이거 엄청 큰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작년 매출의 한 440% 정도 되는 규모고, 그런 쪽에서 기술 수출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알려진 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지금 같은 이제 산도스라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채택하고 기술을 하나씩 또 이전 받으면서 이 정도는 오케이 통과할 때마다 받는 어떤 단계적인 기술 수출료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받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먼저 반영될 거는 1분기에 계약금 수령 한 100억 정도는 반영되겠구나. 계약금 먼저. 그렇죠. 예, 뭐든지 계약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들인데,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산도스라는 회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SC 제형으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운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가 또 하나 맞춰지느냐, 이것도 앞으로 봐야 될 또 하나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1,800억 원이라는 게 지금 당장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네. 계약금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하나씩 기술 계약 이전이 될 때마다 약간 로열티식으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받는 건가요? 네,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마일스톤으로 네. 형식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와 함께 알테오젠의 추가 모멘텀은 뭐가 있을지, 사실 그 리포트를 쭉 보니까요, 추가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된다라는 문구가 보였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바이오베터. 네. 뭘 베터인지 네, 모르겠지만, 발음이, 네. 죄송합니다. 바이오베터란 쪽에 대한 새로운 제조명이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인데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바이오시밀러라고 알고 있죠. 네. 바이오시밀러는 뭐죠? 바이 복제약. 바로 나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리지널 약과 이제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만들면서 어떤 이제 로열티, 그러니까 어떤 원천 기술의 확보를 하는 기관들이 끝나고 나게 되면 네. 이를 그대로 또 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바이오베터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천 기술이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인 새로운 기술이 같이 겸비가 돼서 결합하게 되면 더 나은 효용성과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편의성과 어떤 실리를 모두 잡는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번에 또 하나 보게 되면 이 레고캠 바이오에서도 이런 비슷한 성과를 냈죠. 그쪽에서도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기술 수출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처럼 똑같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또 하나 결합돼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류의 앞으로의 성과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빅파머들에 대한 계약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또 하나의 용어다라는 쪽에서 바이오베터, 이것도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오베터.
처음에는 너무 발음을 골리셔서 무슨 말 하는지. 분비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테오젠이 오늘 이런 리포트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는데 10%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음봉 전환한 상황.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일정 부분 좀 차익실현 매도까지 하면서 이 관련 주가를 더 끌어올리진 않았거든요. 알테오젠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떨지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좀 횡보하는 모양새였는데 네. 이 횡보장을 뚫어낼 수 있을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네. 그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약간 단기적인 붐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 주시죠. 차익 실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게 뭐 차익 실현할 것도 있습니까? 뭐 단타라고 하면 7% 땡큐 할 수도 있죠. 아이고 그또 단타에서 얼마나 또 먹는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과정들이 또 기술 수출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부각을 받았다가 실망 매물이 꾸준히 나왔던 상황 쪽에서 네. 성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재료가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또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서 예전 수준까지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재료 노출 이후 한국 증시는 항상 그렇죠. 네, 그냥 셀온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그러질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기존에 보여줬던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과는 냈는데 주가는 좀 약간 강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흐름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기대감을 좀 키우기는 좀 못하다라는 쪽에서 변화 가능성은 좀 체크를 해보시되, 아직도 이렇게 되면은 제 2차, 3차 또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바뀌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쪽에서 바라보시지만 네. 지금 좀 애매하죠. 거기다가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분위기, 외국인 기관 계속 또 매도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직 어떤 빠른 변화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가격대, 즉 38,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깨지지 않고 지지 받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갭상승한 가격대 초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타이트하게 지지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지지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좀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될 종목이면 맞지만, 일단 오늘 뉴스도 나왔고 지금 당장 따라가기에는 좀 시간이 충분히 좀 여유롭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외에 혹시 같이 볼 만한 제약바이오주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시길 지금 시장에 좀 코스닥 중소형이라던가 이런 종목에 대한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짝 브레이크를 거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 이런 뉴스에 따라서 반응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쪽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강할 거고. 개별로. 네. 근데 제약 쪽을 보다 보니까 3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변화 나오면서 여전히 변화가 될 가능성들. 대표적으로 감기약으로 인해서 레벨업된 실적을 보여주는 회사들. 이런 쪽은 조금 더 연장선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대원제약이나 사마제약, 특히 사마제약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가장 제약사 중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쪽의 변화는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좀 분위기를 좀 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가능성을 타진해 놓고 이쪽에 대한 분위기, 특히 보니까 요즘에 또 독감 A형인가요? 이게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코로나19 외에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늦게까지 술 드시고 그러고 다니시지 마시고 네. 몸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쪽에서 이런 쪽에 또 연관돼서 수요가 또 폭증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또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A형 독감 최근에 걸린 분이 있었는데 네. 요즘 또 그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격리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염력이 높대요. 전파력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제약과 대원제약처럼 이렇게 감기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좀 실적의 변화가 있는 종목이라면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에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다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Y젠터의 보석함이 드디어 열립니다. 베이비몬스터의 데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 보석함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왜요? 이 Y젠터가 정말 많은 그 준비생들을 갖고 있고 보석들을 갖고 있는데, 양현석 씨가 이 보석함에 꽁꽁 가둬놓고 열어놓질 않는다라고 해서 팬덤들 사이에서는 보석함이라고 불리거든요.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좀 새로운 얘기처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보석함이 드디어 열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뭐 양현석 대표가 네. 보석을 신청했 뭐 이런 얘기 아니죠? 아니죠, 네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좀 베이비몬스터가 YG엔터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높습니다. 오늘 또 티저로 하나가 또 쫙 나왔죠. 빨간색으로 예. 네. 커밍 몇 명인지 아신가요? 7명이요. 예. 네, 맞아요. 저도 셀 줄 압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서 이제 가장 먼저는 지난 연말이었었죠. 양현석 전 대표가 약간 이제 무죄 판결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한다. 그러면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뭐가 변화가 처음으로 되겠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번에 나왔던 이 배몬, 예,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는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는데 그쪽에 중국인이 한 2명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1명으로 가나요? 뭐 하여튼간 거기서 이제 7명으로 추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7년 만에 새 걸그룹이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열애를 하고 있는 불핑 누님들의 뒤를 이어서 네. 이게 또 변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고 또 트레저가 월드 투어가 지금 블랙핑크가 하고 있고 아시아 투어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오늘 처음으로 주가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YG엔터가요. 그 엔터사들 내에서는 이번 4분기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주가 성적표가요. 네. 그게 밸류가 낮은 이유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사실상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지금 JYP를 이끌고 있는 걸그룹 예를 들어서 트와이스라던가 엠믹스라던가 있지가 있고 네. YG엔터의 대표 걸그룹 블랙핑크가 있으면 음반 판매량 부분에서는 블랙핑크가 훨씬 앞서요. 그렇죠. 인지도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JYP의 실적이 더 탄탄하다라는 게 좀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걸그룹을 이제 보완시키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엔터사들은 하나의 영향력이 물론 크긴 하겠지만 이게 끝이냐라고 하게 되면 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일반 제조업체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올해 보니까 벌써 일본 보이그룹 하나 3월까지 하나 또 데뷔한다고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미국 그룹이 AK15 뭐 하여튼 이쪽으로 나온다 영어입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지역별 다변화까지 끌어내면서 나온다는 쪽에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엔터주 쪽에서 YG엔터가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또 엔터사들은 또 처지네요. 그만큼 같은 섹터인데도 이렇게 모멘텀 받는 종목과 아닌 종목들이 차별화가 심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래서 어떻게 주식하겠습니까? 한국 시장의 또 특징이 여기서도 나오나 싶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계속 엔터사들의 변화들은 꾸준하게 어떤 라인업들이 갖춰지면서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네. YG엔터테인먼트는 또 CEO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주가적으로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여기에 베이비몬스터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7%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래서 이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댓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 데뷔한다는 건 마의 7년이라는 시기에 다가온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치안으로 베이비몬스터를 지금 이 시점에 데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좀 불안한 리스크도 있고 최근에 듣기로는 아이콘도 계약이 끝났고 네. 또 빅뱅 아시잖아요. 네? 빅뱅의 G드래곤 빼고는 다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해서 네. 이 YG엔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더 나을까요? GD 올해 복귀합니다. 컴백 이야기 나오던데요. 네. 그리고 태양도 같이 이제 솔로 앨범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노인돌. 네. 이분.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예. 그래도 분들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여전히 그래도 건재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계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 쪽에서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 얘기의 불안감들 약간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보다는 연장 쪽에 또 왜냐면 지금 회사가 탄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런 쪽에 일단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그게
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YG한테는 큰 악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워낙 지금 블랙핑크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의 잠재적인 리스크 쪽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흐름은 주가가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전고점대에서 아직도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박스권에서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격대, 즉 한 42,000원대 부근에 지금까지 유지했던 어렵지만 유지했던 박스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대응한 전략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추세적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할 수 있는 흐름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확정되고 GD 컴백도 확정이 됐고 여기 더불어서 블랙핑크의 지수도 네. 솔로로 확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연초부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YG 엔터인데 이 기대감이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장중에 11%까지도 올랐고요. 현재는 7% 안팎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00원의 저항과 42,000원의 지지선. 네. 네, 그 안에서 한번 바라보고. 지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저도 네. 헷갈렸어요. 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황실 봤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갑작스러운 급락, 뉴프렉스입니다. 오늘 뭐 뉴프렉스뿐 아니라 메타버스 XR 기기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전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왔나 쫙 훑어봤는데 딱 이 메타버스 기기를 콕 집어서 말하는 악재는 없었어요. 지난번 악재는 애플의 그 기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오늘의 약세 배경은 무엇입니까? 참 이런 때가 골치 아픕니다. 뭐 특별히 악재다운 건 없는데 주가는 급락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는데 나오는 얘기는 예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고, 뭐 특히 이번에 나왔던 얘기가 이 FPCB 관련된 쪽에서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단가이나 압력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거는 아직까지 추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확인이 안 된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거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용 관련돼서 전 증권사가 이제 그동안 신용 연장하거나 담보 비율을 좀 늘렸던 거를 다 원상 복귀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용 잔고가 좀 많은 종목들은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매물화가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수급적인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뉴프렉스의 신용 잔고가 9%가 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박들이 좀 더 나오지 않나 한쪽에서 바라보는데 뭐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측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다가오는 CES에 사실 메타버스가 주요 이번에도 쟁점일 것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CES를 앞두고 좀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볼까 하신 분들도 분명 계셨고 이미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단순 기대감뿐입니까?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한 변화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보니까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유수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 규모가 작년에 7조 원, 한 앞으로 한 2년 뒤만 더 가게 되면 지금 80조 원대 거의 10배 이상 커지는데요. 이게 될까요? 될 수도 있죠. 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중요한 기기가 먼저냐 콘텐츠가 먼저냐 그러면서 양쪽으로 같이 날개를 달아야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기대감은 높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게다가 또 CES가 이제 공개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어느 정도 라인업이 된 상황 쪽에서 일단 아직은 알려진 재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선별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있는 쪽은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뉴프렉스의 지금 상황 쪽으로는 약간 이제 수급 정리가 좀 필요할 거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너무 또 실망할 때는 아니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오늘 급락이 나오지만 중요한 자리는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적어도 이번 주 한 중반 때까지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단기 매물 압박 끝나고 나오는 변화를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챙겨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제2의 스마트폰을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했더니 그분이 아니 뭐 이번 CES에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시장이 예상한 거기 때문에 파급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예상한 걸 뛰어넘는 기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시장이 반응하겠냐라고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XR기기 관련주 선대응해서 텐베거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 열리는 거 보고 실적 찍히는 거 보고 그냥 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거기다 갖다 맞추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과는 상관없이 주가만 빠지는 거 보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주의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확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확대가 될 때 시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기기가 먼저 성장해서 이걸 끌 것이냐 아니면은 컨텐츠가 먼저 성장해서 기기의 필요성을 갖다 줄 것이냐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연관성의 단초를 누가 제공하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약간 정체 흐름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성장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성장을 제가 보기엔 OLED가 만들 것이다. 라는 쪽에서 OLED 관련된 쪽 먼저 체크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하나 뉴프렉스는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400원인 것 같고요. 이 6,400원대가 아마 지지 못하고 한 3일 정도 안쪽에서 지지 못하고 이탈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실망 매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 6,400원이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급락하고도 계속 지지했던 라인들 또 지지하는 라인들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위협으로 끝날지 아니면 진짜 추세적인 매물 압박이 커질지는 한 요 정도 가격대 흐름들 민감한 변화지만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무엇보다 뉴프렉스가 보여주고 있는 FP12에 대한 어떤 수익성들도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만 항상 그렇게 되면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 다 그렇죠. 이런 쪽에서도 지금 실적보다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우려가 되는 쪽에서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 체크는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더 OLED 쪽이나 특히 이제 종목 쪽에서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앞으로의 할 일이 더 많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 오늘도 같이 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고점대에서 매물 소화하게 되면 다음 자리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PS 홀딩스, 왜냐면 OLED 쪽이 주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뉴프렉스는 6,400원의 지지 여부가 지금은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실 김민수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